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의 마지막 국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8단원 공부입니다. 8단원은 여러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었는지 엿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치 1, 2, 3 이렇게 뜻이 나와 있고요. 또 같이 1, 같이 2, 3, 4.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뜻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같이 1번은요. 1번, 2번, 3번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묶여서 나오죠. 하나의 낱말이 비슷한 여러 개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다이어라고 했고요. 이렇게 형태는 똑같지만 너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형어라고 했었어요. 자, 기억나나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네. 아마도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 부분으로 이 뜻으로 쓰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과 관련된 동영상 한번 살펴보고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하루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잠시 멈추고 다녀오세요. 네,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들어가는 시에 행복한 일이라는 시에도 글쓴이의 가치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온라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암송해 보라고 과제를 내줬었는데요. 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는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공부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 속에서 찾아보고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주제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2단원에서 이야기를 간추려요 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황금사과, 우주호텔, 소나기, 예, 여기서 줄거리를 요약해 봤어요. 그리고 4단원에 주장하는 글에서는 중심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주제 찾기, 줄거리 요약하기, 중심 내용 찾기 이런 내용들 다 비슷해 보지만 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우는 주제 찾기는 중요한 생각, 네, 가치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 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261쪽에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즉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목도 살펴보고 중요한 낱말, 그래서 이 글쓴이가 많이 사용하는 낱말은 무엇인지 동그라미도 쳐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중요한 문장에 밑줄도 그어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좋아하니? 나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야. 책을 읽고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단다. 너희에게 내게 기억하는 책들을 소개해 줄게. 내가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은 발데마르 본젤스의 꿀벌 마야의 모험인데 아기 꿀벌이 꿀을 모으러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야. 그 꿀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게 꿈과 희망을 줬어.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로웠던지 발데마르 본제스처럼 작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지. 나는 책을 많이 읽었어. 누구보다 빅토르 위고 작품을 좋아했는데 레미제라블은 여러 번 읽었단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거든. 이렇듯 빅토르 위고는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빈문구제를 주장하며 정치가로도 활동했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서는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늙은 어부의 용기와 도전을 만날 수 있었어.
갈매기의 꿈은 꿀벌 마야의 모험만큼 내게 특별한 책이었지. 단지 먹으려고 날았던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자신만의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나는 법을 연습했던 특별한 갈매기 이야기였거든. 그 책은 내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단다.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주지. 꿈과 희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용기와 도전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는단다. 그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책이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 나는 책에서 꿈을 찾았고 꿈을 이루는 방법까지 배웠으니 책이 주는 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지. 책이 주는 선물 받고 싶니? 너도 책을 읽어봐. 잘 읽어보았나요? 읽어보면서 중요한 낱말, 많이 사용하는 낱말을 찾아보았을까요? 네, 선생님은 책, 이야기, 꿈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고요. 중심 문장을 찾아보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62쪽의 내용 파악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쓴이는 누구에게 이 글을 썼을까요? 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2번, 레미제라블의 인물은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다.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쓴이는 왜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했나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요.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걸 알아보려면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말, 네, 우리는 책, 이야기, 꿈 이런 것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중심 문장, 네, 나는 책에서 꿈을 찾았고 꿈을 이루는 방법까지 책에서 배웠다. 네, 이런 문장을 찾아보았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네, 책 많이 읽어보자. 좋은 점 많으니까 많이 읽자. 네,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63쪽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 밑에 보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의 주제라고 하고 글의 제목, 중요한 낱말, 중심 문장을 살펴보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내용의 개념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머릿속에다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6번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찾으며 글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네, 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네,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아까 나왔었죠.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알 수 있고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면서 내 생각도 점검해보고 나의 삶과 비교해보는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클래스 국어 수업 중에 독서하기가 매주 목요일에 있지요. 천천히 생각하며 읽는 정독하기와 관련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독하면서 여러분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네, 여기 4번에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본 후에 네, 그런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정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완득이라고 하는 책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베트남 엄마와 난쟁이 아빠를 둔 불량 청소년 완득이가 학교 선생님 동주를 만나서 세상을 향해 자기의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는 방법도 배우고 베트남 엄마를 만나서 엄마와의 정도 느끼게 되는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인데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괜찮은 말이다 싶은 내용은 밑줄도 그어보고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베껴보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꽉 찬 하루하루를 깨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네, 굉장히 좀 멋진 말이었다고 선생님 생각 들어서 적어 놓았던 글귀예요. 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괜찮다 싶은 글귀들을 밑줄도 긋고 베껴도 써보면서 모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가치는 인간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아까 정리를 했어요. 시조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시로 치면요. 초장, 중장, 종장 1, 2, 3년의 형태를 가진 우리 고유의 시조입니다. 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고진 저늙으니 짐벗어 나를 주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송어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순신 장군의 시조였습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하여가라는 시조와 단심가라는 시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가는 이방원이죠. 단심가는 정몽주가 지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하여 지니스쿨 역사,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의 내용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오도록 하세요. 보았나요? 작년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고려말 조선 초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지요. 하여가와 단심가를 선생님과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등장인물의 생각, 가치를 알만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네, 하여가였습니다. 다음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선생님은 이렇게 중장과 종장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2번 문제, 이방원과 정몽주는 시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지요. 이방원과 정몽주는 각각 무엇에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나요? 자, 빗대어 말하는 것, 비유한다고 하죠. 이방원은 바로 만수선 드렁치고요. 정몽주는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썩고 남은 뼈, 이게 흙이 될 때까지도 절대로 고려를 버리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통해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과 정몽주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 낱말로 자주 쓰이는 낱말, 강하게 쓰인 낱말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여가에서는 이런들, 저런들, 얽혀진들,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우리 섞어서 다 비빔밥, 우리 모두 이런 것들 강조하는 낱말이었고요. 단심가에서는 죽고 죽어, 죽는데 또 죽어요. 죽고 또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절대로 너한테 가지 않겠다. 일편단심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장이 인물의 생각을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은 뜻을 함께 모아 새 나라, 조선을 세우자 이런 뜻이고요. 정몽주는 변함없이 고려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러한 뜻을 담은 시조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라는 글입니다. 자, 이순신의 가치를 살펴보려면 제목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한 낱말, 많이 사용하는 낱말, 그리고 중심 문장은 무엇인지 여기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주인공에게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글 이강엽 그림 류동필. 이순신이 물러난 뒤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부산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조선수군은 무참하게 져서 원균은 죽고 배는 부서졌으며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1597년 8월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남은 배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나마 여기저기 상한배 12척과 120여 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예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임금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해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오랜 고민 끝에 울돌목, 명량, 해협을 싸움터로 정했습니다. 울돌목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다였습니다. 그 사이를 흐르는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흘러가는 소리가 꼭 흐느껴 오는 소리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또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씩이나 바뀌는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다. 무기도 적고 군사도 적고 배도 적다. 적은 것을 갑자기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아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순신은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 가는 배들을 판옥선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배는 먼저 구한 12척과 나중에 구한 1척, 이렇게 총 13척밖에 안 되었지만 멀리서 보면 수십 척의 판옥선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산봉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모든 준비를 끝낸 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마침내 수많은 적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수군 쪽으로 빠르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살 방향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물살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이순신은 일제히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이 당황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좁은 물길에 쳐놓은 쇠사슬을 당기게 했습니다. 단번에 30척이 넘는 적의 배가 쇠사슬에 걸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일본 배들은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군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의 배를 향해 총통을 쏘고 불화살을 날리며 총공격을 했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 같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순신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나쁜 꿈은 바로 다음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면이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공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면은 이제 겨우 21살의 젊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일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마음속에선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면 몇 번씩 자다 깨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만 해.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잘 읽었나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골든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낸 문제에 대한 답을 온라인 과제학습장에 간단히 메모하면서 답을 맞춰봅시다. 1번 문제, 이 이야기의 제목은? 네, 너무 쉽죠?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네, 이순신 장군이죠. 3번 문제입니다. 이순신이 물러난 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1, 2, 3, 4 균이냐, 원균이냐, 세균이냐. 네, 정답은 5번 원균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순신이 다시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후 오랜 고민 끝에 정한 싸움터의 장소는 네, 울돌목, 명량, 해협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울돌목, 왜 여기로 정했을까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육지와 육지 사이의 긴 좁은 바다로 물살이 엄청 빠르고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이나 바뀐다.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울돌목에서의 이순신의 작전은 네, 고기잡이 배와 피난가는 배를 전투선처럼 꾸미게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네, 강강술래를 하게 하고 그랬죠. 7번 문제입니다. 이순신이 준비를 끝낸 뒤 부하장수에게 한 말은 띠딩띵 띠딩 뭘까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라는 네,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같은 전투의 이름 네, 명량대첩입니다. 명량에서 크게 네, 승리한 네, 전투입니다. 다음 9번 문제. 오랜만에 평화에도 이순신의 마음은 왜 불안했을까요? 네, 꿈을 꿨어요. 그런데 네,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뒤숭숭한 꿈을 꾸었어요. 네, 여기 편집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들 면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이순신은 이를 악물며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자, 여기 안에 알맞은 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내용 파악 잘 했나요? 네. 271쪽을 보면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밑에 보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죠. 가치란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해 주세요. 자,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죠? 이 그림은요? 네, 임금이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 네, 바다는 이제 이미 틀렸으니, 네, 육군으로 싸우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배는 13척 뿐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 다음에 네, 평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군이 고향 마을을 습격을 하죠. 그래서 아들 면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쪽을 보면 그 상황마다 이순신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표가 나오네요. 자, 수군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임금님께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말을 했죠? 네, 12척의 배가 있으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일본군과 울동에서 싸우는 상황에서는 작전을 미리 짜고 물살을 이용해 일본군을 네, 여기 잘못된 글자가 나왔네요. 일본군을 공격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면이 죽었을 때는 네, 밤이면 몇 번씩 자다 깨다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코피도 엄청 흘렸다고 했죠. 이를 악물고 이제는 끝내야 하겠다고 네, 각오를 했습니다. 자, 이순신이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군사배가 적었지만 쉽게 포지 않았고요. 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싸움을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의 가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찜딱지 6번을 보면 이런 가치 낱말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낱말표를 이용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었을지 이순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 여러분이 꼭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런 걸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용기를 추구하고 자신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봐야겠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교과서에 메모하고 정리할 부분은 동영상 다시 돌려가면서 빠뜨리지 말고 해주세요. 6학년 여러분, 내일은 등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끝나고 푹 쉬고 내일 건강하게 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